예,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피해를 남긴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에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 등으로 비와 바람이 더 이어질 예정이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피해 상황부터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관통하는 태풍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뭐 도로와 그 제방이 유실되기도 했고 침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인명 피해 최소화했고 정부에선 대응을 좀 잘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의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제 아침 9시 20분에 거제도부터 우리 태풍이 들어와서 강의 태풍을 유지하면서 들어왔다가 내륙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약화가 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이번 태풍을 뭐 두 가지 정도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속도가 좀 굉장히 느렸다. 예.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태풍이 그 위에 많은 물과 바람을 많이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실제로 한 17시간 정도를 우리 한국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 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지난 이제 7월에 장마에 워낙 큰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선제적으로 대비를 잘 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태풍의 반경이 한 300km 정도, 전체 원이 한 300km 정도인데 한반도를 한 중앙을 관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태풍의 경로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평균 그 폭이 동서 폭이 한 300km 정도 되니까 정확히 가운데로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전체 소뚜껑처럼 딱 덮고 천천히 지나가는 그런 올라간 형태의 거죠. 태풍이었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태풍의 세력도 약해지고 정부가 대응도 좀 잘한 편이 있어서 의외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많이 좀 적지 않았었나. 이렇게 특히 예. 2명의 사상자가 좀 안타깝게 났기는 했지만 예. 다른 상황에 비해서는 좀 선제적인 대응을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태풍특보는 이제 해제가 됐는데 여전히 풍랑특보, 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도 차를 타고 오는데 상당히 많은 비와 그리고 바람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태풍의 중심이 지나간 거지 태풍의 영향권의 반지름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과 경기 북부의 상황에서는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기 북부 그리고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남아있는 수도권들도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약간의 강풍과 그다음에 비바람이 같이 칠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회전 반경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서해안 쪽에서는 서풍이 불 방향이 생긴 것과 만조 시간과 겹치면 파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서해안 쪽은 앞으로도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아침까지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가끔 보면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하천변에 산책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주도에서 야영이나 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네. 지금 이제 서해안 쪽에 계시는 뭐 휴가철이고 피서철이긴 하지만 낚시나 야영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안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장마 때문에 뭐 계속 비가 왔었고 또 더위가 계속 이어졌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또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대지가 지금 물에 좀 젖어 있고 좀 불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산사태 우려도 계속 될 수 있겠고요. 이후에 또 이제 가을 되면 가을 태풍도 오기 때문에 비가 또 간헐적으로 대기 불안정 때문에 소나기가 내릴 것이고 이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뭐 비도 그렇고 그런 집안 약화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산사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을 냈거든요.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공간에 물이 꽉 차여져 있다,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적으로 토양의 무게에 물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과 안반 사이에 수분이 차게 되면 미끄럼틀 역할 같은 거에서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아하. 산사태 예. 위험성이 많은데 이미 7월 달에 우리는 많은 그 장마로 인한 그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이미 포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 태풍에 의해서 집중 강우가 오면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예. 지금처럼 이제 돌발 홍수나 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 집중 강우 이런 게릴라성 호우 같은 게 만약에 온다. 한 시간당 한 30mm 이상 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고 한다면 최근에 개발된 지역, 도로의 산지에 도로 개설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1, 2년 사이에 펜션이나 아니면 그 주택 단지를 개발한 지역, 즉 인공적인 절개지가 있는 부분들은 더구나 더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고성에서 시간당 90mm가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극한호우라는 것을 기상청에서 도입했는데 극한호우라는 것은 한 시간에 50mm 이상 오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보는데 벌써 두 번, 세 번째 지금 극한호우가 발령이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사태 위험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지금 비가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또 하나는 도심지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비가 지나간 이후에 태풍이나 장마가 예. 지나간 이후에 싱크홀과 포트홀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속에 있는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흙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공간이 생기고 아하. 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는 흙이 떨어지면 점점점 공간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스팔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한꺼번에 그냥 꺼지는 무너지는 그런 거예요. 형태로 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좀 요한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태풍과 장마가 지나간 뒤에도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침수가 된 곳들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농경지가 될 수도 있고요. 주택 상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복구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농경지만 해도 여의도 면적의 뭐 11배 뭐 이상 10배 이상의 큰 농경지가 잠수를 했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15,000명 정도 분들이 대피를 하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과정에 있고요. 이미 예. 침수가 된 지역도 예.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맨 먼저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전기나 가스에 대한 염려가 좀 되기 때문에 예. 기존에 혹시 잠깐이라도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셔서 전기나 가스에 대한 차단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 복구를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산사태라든지 또 다른 집안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네네. 복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어떤 경우를 갖추어서 복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뭐 잠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대구 군위군에서 안타까운 그 인명 피해가 있었죠. 제방이 무너져 내렸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극한호우 같이, 그러니까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서 뭐 엄청나게 이례적인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이상 기후들이 생기면서 100년이나 뭐 20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날씨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국가 하천이나 뭐 기반 시설의 어떤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공학적인 기준으로 제방을 설계를 한다든지 하천에 홍수 예경보를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최고 설계 홍수량이라든지 홍수위가 오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건 뭐 이제 공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은 굉장히 빈번하게 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계 기준이라든지 과거에
그동안에 수행했던 방법과 설계 기준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설계 기준을 차제에 한번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설계 기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것만이 꼭 옳은 방법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에 특히 위험한 지구는 설계 부분을 좀 상향을 하고 좀 덜 위험한 부분은 설계 기준을 조금 하향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계 기준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예. 이제 이런 형태의 설계 기준이라든지 법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손봐질 거고 지금 뭐 정치권 즉 국회에서부터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 영역에서도 그렇고 다 같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 대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전 대비의 일환이잖아요. 예. 뭐 일본을 지나갈 예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7호 태풍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가을 태풍 피해도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저희가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좀 유난히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마 7월 장마 때도 6월 말부터 예. 7월 초에 굉장히 피해가 컸고요. 그다음에 태풍의 시즌인 8월 중순부터 하순 9월 초까지가 태풍에 굉장히 자주 침범하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네. 8월 초에 즉 장마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처음 오는 태풍과 장마에 굉장히 우리가 피해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벌써 이제 6호째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20개 정도 연간 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한 4개, 5개 정도인데 그중에 벌써 6호째에 벌써 큰 피해가 났었고요. 지금 7호는 태풍에 지금 미국에서 명명한 란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일본 쪽에서 예. 아마 일본 쪽에서 꺾어져서 오른쪽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으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해수면의 뜨거운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먹고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올 수 있고 앞으로도 한 10개 이상은 태풍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중에서 네.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우리가 너무나 생생한 예. 그 포항의 냉천에 사고가 있었을 때도 9월 초에 흰남노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충분히 이 9월 초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좀 태풍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고 네. 충분히 대피라든지 뭐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재산상의 피해는 혹시 있을지라도 인명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참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이 모임이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오늘 폐영식과 함께 K-팝 콘서트가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마무리가 될 텐데 대규모 인원이 또 모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한 지금 또 6만 명 비가- 가까이 그렇죠. 된다고 또 한다니까요.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관리가 중요해 보이는 예. 상황이고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 좀 신경 써야 될지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한 6만 명 가까이 이 정도의 많은 인원들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이제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질서 유지 그리고 또 공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혈기로 여러 가지 열광하게 움직임도 되겠죠. 많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 요원을 충분하게 좀 배치를 통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이제 아직도 지금 서울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비나 강풍의 영향을 일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점검. 지금 이제 가설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가설 시설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임 형태라든지 또 거기 하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남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좀 다짐을 좀 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끝까지 안전하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